여기까지를 저희가 특강 시간 전까지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그래프 그려본 것까지를 했었고요. 최대값으로 그려보시면 강남 서초가 아닌 다른 구가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네. 자, 리절트 아마 이거 남아 있을 거예요. 리절트가 남아 있을 거고요. 리절트가 뭐냐면 구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이었던 거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소트 밸류즈를 해볼게요. 소트 밸류즈. 무엇으로 소트 밸류를 하냐면 최대값으로 소트 정렬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 차순이냐 내림 차순이냐라고 하는 거는 어센딩이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죠. 어센딩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true로 주면 오른 차순, 여기를 false라고 주면 내림 차순. 자, 이렇게 정렬이 될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용산구가 제일 비싼 집이 어디 있었냐면 매매가 된 가격 중에서 제일 비싼 집은 용산구에 있었어요. 용산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강남구, 그 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그 매매 가격으로는 2, 3, 4위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집은 용산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25억, 그 다음에 중구에 24억이 있군요. 양천구에 2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마포구에 19억짜리 아파트가 19억 8천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10개만 볼까요? 이렇게 10개 선택해서 변수 탑 10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구별로 가장 비싼 가격은 용산구가 48억 5천, 강남구가 46억 1천, 서초구가 41억 5천. 근데 이게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 2021년에는 또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요거 그래프로 그리시는 거는 막대 그래프 딱 그리시면 돼요. SNS 다 플롯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X축은 맥스값, 그 다음에 Y축은 탑 10의 인덱스, 그러니까 구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죠. Y축에는 데이터 프레임은 탑 10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동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별로는 하지 않았고 구별로만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그 대략적인 크기들을 보면 서초구까지가 그 최대가 4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고요. 송파구는 의외로 최대 가격이 거의 10억 차이가 나네요. 그죠? 서초구랑 송파구랑 그 사이의 차이는 한 10억 정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대 가격만 비교했을 때. 평균은 아닙니다. 최대 가격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마 강남구 쪽은 서초에 또 무슨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 강남구에도 무슨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죠. 용산구에는 무슨 팰리스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였더라? 예,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연예인들과 회장님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기일 겁니다. 고기. 네. 자, 이렇게 구별로 봤습니다. 이렇게 구별로 봤고요. 서울 동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별 아파트 가격 분석. 이게 제가 드렸던 과제였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아파트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서울 아파트로 시작을 하시고 그룹 바이를 동으로 하면 되겠죠. 그 동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저기 컬럼을 찾으면 되고요. 여러 가지 통계 함수들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numpy count라고 하는 함수, 잠깐만요. 카운트가 없나?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가 없군요. 카운트 non-zero라고 되어 있군요. 제로가 아닌 것들을 세줘라.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되려나 모르겠네. 갑자기. numpy.min, numpy.minimum, numpy. 그리고 max.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네. 요거는 제로 0이 아닌 것들을 카운트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0인 건 없을 테니까. 여기 그룹 바이를 보시면 서울시의 동 이름이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락동에서 22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2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평균은 7억 8천인 것 같네요. 7억 8천이고 그 다음에 미니멈이 1억 6천, 맥시멈이 11억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A자가 붙죠. 이 A자가 붙는 거는 여기 numpy로 썼을 때는 여기 A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이거여서 여기서 얘가 붙고요. 근데 만약에 저게 싫으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문자열로 주시면 돼요. 카운트 세라 이렇게 문자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해줘라 문자열로 주시면 되고요.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하면 이 문자 aggregate라고 하는 함수가 문자열을 가지고서 count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서 numpy에 카운팅 해주는 함수를 찾아요. 그리고 min이라고 하는 문자열 가지고서 numpy에 평균 계산해주는 함수를 찾습니다. 아마 결과 똑같을 거예요. 가락동 22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요. 자,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결과를 저장해서 네, 또 이렇게 보여버리는군요. 그럼 제가 뭘 클릭을 한 거죠? 아까 옆에 요렇게도 보이는군요. 내가 뭘 클릭한 거? 아까 옆에 그 버튼 클릭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냥 놔두겠습니다. 어떻게 되돌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를 저장을 하고서 우리가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 이렇게 리절트에다 저장하면 되고 네. 리절트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면 아까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제가 아마 요거를 요 버튼이 클릭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매매 건수 서울에서 매매 개수, 매매 건수의 순위, 동별 순위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동에서 2019년 10월에는 무슨 동에서 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동에서 적게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를요. 정렬을 하시면 돼요. 정렬을 하시는데 정렬의 기준은 컬럼 이름이 여기서는 컬럼 이름이 count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다시 실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컬럼 이름이 count로 되어 있으니까 count의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nt라고 하는 컬럼에 count 변수의 정렬 조건은 내림차순으로 ascending이죠. 여기를 false. 그럼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은 어디냐면 상계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곳은 상계동.
상계동 무슨 구인가요? 혹시 상계동 사시는 분 계세요? 노원구인가? 서울의 약간 북쪽 노원구 상계동일 거예요. 노원구 상계동. 구로동은 당연히 구로구일 거고요. 중계, 상계, 중계가 아마 같은 구죠. 상계동, 중계동 이렇게 되는 여기도 노원구일 거예요. 아마. 시흥이 어디죠? 시흥이 구로역 쪽 아닌가요? 구로역 쪽? 아마 금천구? 모르겠습니다. 구로구 아니면은 금천구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근처가 시흥동일 거고요. 네, 이런 순서들이 보이죠. 이런 순서들이 보이고요. 삼선동 4가, 뭐 한강로 3가, 뭐 이런 곳은 한 건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4억이 평균 가격이 4억이다라고 하는 거는 198개 그 아파트에 대한 평균 가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강로 3가 이거 아마 용산구인 것 같은데, 맞나? 네. 뭐 어쨌든 여기가 그 평균 가격이 17억 5천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 건수가 한 건밖에 없었는데 그 한 건의 거래 건수가 17억 5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한강로 3가는 아파트가 전부 다 비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별로 따지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은 되게 작아지니까 구면 어느 정도 개수 뭐 거래가 몇백 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구별로 통계를 내는 것은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그 구에서 매매가 발생한 몇백 건에 대한 평균이지만 동별로 통계를 계산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매매 건수가 몇 개 되지도 않는 녀석들을 가지고서 최대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어제까지 했었던 게 그 영화 평점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인 거죠. 한 사람이 준 평점이 전체를 많이 대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런 거를 발표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몇 건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 헤드 10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10건 이렇게 해서 탑 10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매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5개의 동은요. 상계동, 구로동, 중계동부터 화곡동까지입니다. 화곡동까지 매매 한 달 동안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자료가 한 달치 자료밖에 안 돼요. 한 달치 자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동안에 198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꽤나 많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기에 2019년 10월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상계동, 중계동, 그러니까 노원구 쪽에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전달이나 혹은 1년 전에 뭐 상계동, 중계동의 아파트 평균 가격하고 그다음에 2019년 10월에 아파트 평균 가격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막대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Y축을 뭘로 하자? 인덱스로 하자. 그 다음에 이쪽에 X축을 카운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카운트 숫자만큼 이렇게 막대를 그려보면 되겠죠. 198, 120, 108, 101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네.
자, 매매 건수 순위를 봤고요. 매매 건수 순위를 봤고. 자, 이번에는 매매 가격 평균으로 매매 가격 평균의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냐면 리절트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죠? 리절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동별 가격의 평균을 보면 되죠. 동별 가격의 평균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sort, values, by 컬럼 이름을 m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압구정동 평균 가격 26억 3천. 압구정동. 그 다음에 반포 22억 4천. 잠원 19억 3천. 대치 19억 2천. 잠실 19억 1천. 자, 여기를 보면 압구정동, 반포동, 잠원동, 대치동, 잠실동 이런 아파트들이 어디냐면 강남, 서초, 송파구예요. 그렇죠. 네, 10건을 볼까요? 헤드, 탑10 이렇게 해서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개 동만 보면은요. 상위 10건만 보면 압구정동이 26억 3천이고요. 그 다음에 10위가 도곡동이 16억 9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뭐냐면 홍파동하고 한강로 3가예요. 홍파동은 딱 2건이 거래가 됐는데 2건이 15억 9천하고 19억 4천에 거래가 돼서 평균이 17억 6천이라고 하는 거고요. 홍파동이 어디인가요? 도대체. 저도 홍파동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강로 3가는 아마 용산구일 텐데 여기가 최저값 최대값 같죠. 평균도 같죠. 한 건이에요, 한 건.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동 자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 매매 가격 평균 순위를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카운트가 몇 건 이상인 지역들 위주로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뭐 10개는 있어야 되겠다라거나 여기를 20건 이상으로 그 바꿔버리면 얘네들 하나도 안 나타나겠죠. 압구정, 반포, 잠원 나타나지 않고 대치, 잠실 여기서부터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몇 건 이상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얘네들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10건 이상으로 하던가 혹은 20건 이상의 자료들 중에서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한 달이 30일이니까 뭐 30건 이상으로 한다거나 근데 30건 이상도 되겠죠. 네. 30건 이상, 20건 이상 혹은 10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20건 이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건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정하기 나름. 매매 건수가 20건 이상인 동에서 그 매매 가격 평균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리절트. 이게 동별 아파트 가격. 리절트가 동별 아파트 가격. 서울의 동별 아파트 가격이었죠. 자, 여기에서 무엇을 20건 이상이다. 이거는 뭐예요? 행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가락동 선택하는 거고요. 가산동은 선택하지 않는 거고요. 가양동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련동, 강일동 이런 것들은 선택하지 않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불리언 인덱싱이란 말이에요. 불리언 인덱싱. 그러면
리절트 데이터 프레임의 카운트 컬럼. 그죠? 그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리절트 데이터 프레임의 카운트 컬럼. 여기에 값이 얼마 이상? 20 이상.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꽤나 많은 자료들이 나오죠. 78개의 동이 나와요. 거래 건수가 20건 이상인 서울의 동은 한 달 동안 가락동부터 시작을 해서 황학동까지 전부 78개의 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소팅하면 되죠. 이 결과를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거를 소트 값들을 가지고서 정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은 우리는 매매 가격 평균으로 순위를 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컬럼 이름 민 맞습니다. 바이를 민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1, 2, 3, 4, 5등 내림차순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센딩을 false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치동, 잠실동, 도곡동, 방배동, 개포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상위 10개를 보겠다. 그러면 헤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메서드 호출해 나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쭉 한꺼번에 작성하지 않았죠. 데이터 프레임 보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 프레임 다시 만들어내고 여기까지가 조건에 맞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정렬해보고 정렬한 다음에 앞에서 몇 개만 보고 이런 순서로 하나씩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뭐 탑 10. 요거를 탑 10이라고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여기 X축은 평균 가격으로 막대를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동의 이름, 즉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리시면 돼요. 자, 대치. 네, 평균 가격 높죠. 19억 2천입니다. 19억 2천. 평균적으로 20억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비싼 거는 37억 3천만 원까지가 있고 그래도 싼 것도 있군요. 네, 3억짜리도 있기는 있네요. 네. 대치동의 3억짜리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 궁금하네요. 대치동이 학원가가 많죠. 교육 때문에 아파트 매매 자체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격도 높은 그런 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동인 것 같고요. 대치동 다음이 그 옆에 있는 잠실인 것 같고요. 도곡이 도곡 렉슬 그래가지고 비싼 아파트 있죠. 방배가 또 비싸군요. 14억. 근데 대치하고 잠실이 거의 20억이고요. 그 다음에 도곡 방배는 16억, 16억, 14억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죠? 도곡 방배, 개포, 이촌, 서초, 역삼, 고덕, 둔촌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강남, 서초, 송파인 것 같고요. 고덕이 어디죠? 고덕이 강동구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곳들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 평균이 높더라.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이 높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동별로 최대값만 한번 볼까요? 최대값. 네. 자, 그럼 이것도요. 리절트에서 그냥 sortvalues 그 다음에 바이를요. max라고 하는 컬럼에 내림차순. 앞에서 10개까지 해볼까요? 앞에서 10개. 자, 이렇게 보면 한남동이 6개
6개의 매매 건수가 있었는데 6개 매매 건수 중에서 가장 비쌌던 거는 48억 5천이에요. 근데 싼 거는 2억 7천이죠. 네. 2억 7천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남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6건 중에서 2억 7천짜리 아파트도 있었고 4억 8천 48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아파트도 있었던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한 그런 동네입니다. 한남동. 네. 부자 동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도곡동을 보시면은요. 도곡동도 그렇긴 하네요. 3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었던가 하면 46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었네요. 반포동 4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8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은 37억 3천만 원. 정말 이제 몇십억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네. 이런 순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좀 보면 사실 여기는 맥스값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굳이 뭐 거래 건수 몇 건 이상 이거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무슨 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었느냐, 무슨 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억이 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군요. 그죠? 이렇게 보면 30억이 넘는 아파트는 더 많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네,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요거 해보면 되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면적이 84 이상 100 미만인 아파트들의 가격, 뭐 평균, 최소값, 최대값. 네,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형 사이즈예요. 서울시 아파트 중에서 소형 빼고 대형 빼고 중형 크기의 아파트 가격 분석. 여기서는 제가 그 크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84 제곱미터 이상, 이거 이상, 그 다음에 100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 요것만 해보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전국에서 했었던 방식으로. 뭐냐면 일단 전체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는 서울에서만 볼 거니까 서울 아파트 이게 전체 서울의 데이터예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건에 대한 전체 자료가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어요. 4,700개의 자료들이 있고요. 4,700개. 근데 여기에서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84 이상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100 미만 두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AND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도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서울 아파트.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면적을 봐야 돼요. 면적. 그 면적이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84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84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컬럼 이름 면적, 그죠? 면적 얼마보다? 100보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들을 보시면요. 면적 부분들만 보세요. 면적 부분들만 보시면 97, 84, 84.9, 84.9. 왠지 그 많이 보이던 크기들이죠. 84.9라고 하는 이 크기들, 그죠? 84.5라고 하는 크기들. 이 크기가 보통 그 뭐 25평형 혹은 뭐 26평, 27평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네. 대치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란 뜻이고 대치동에 있는 효성 아파트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긴 또 팰리스가 붙었군요. 그냥 레미안이 아니라 팰리스가 붙었군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얘를 저장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렇죠?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그 다음 거기에서부터 뭐 동별 분석이 구별 분석이라거나 동별 분석을 해보면 좋겠죠. 네, 그러면 저장을 뭐라고 할까요? 서울 미드 사이즈 이렇게 할까요? 아마 그 전국에서도 뭐 아파트 미드 사이즈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서울 중간 사이즈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 집합이 얘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 프레임이 서울 미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물론 확인 다시 한번 출력은 안 해봐도 되겠지만 정도만 출력을 해보면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대치동 가나다라 순서여서 그럴 거예요. 가나다라 순서에서 강남구가 먼저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동만 보면 이렇게 동이 이렇게 되어 있죠. 동만도 따로 떨어져 있고요. 떨어져 있고. 자, 다 하진 않고 구별로 할까요? 동별로 할까요? 과제가 동별이니까 동별로 할까요? 아니면 과제가 동별이니까 저는 구별로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9? 동? 1대1인 것 같아요, 지금. 9? 네. 구별로 갈게요. 구별로. 네. 서울 미드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서울 미드 사이즈를 그룹 바이를 하시면 되죠. 이거를 그룹 바이로 하시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면 구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구별로 할 때는 여기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를 쓰시면 돼요. 카운티라고 하는 변수를 카운티 구별 서울시 중형 아파트 중형이라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어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소형, 중형, 대형하고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중형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여기서는 84에서 100까지를 의미하는 거다. 그거고요. 아파트의 구별 매매 건수 그다음에 매매 가격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울시 중형 아파트 그게 서울 미드 사이즈 구별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해야죠. 그룹 바이. 그렇죠? 그룹 바이 하면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드렸었죠.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별로 쪼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룹별로 쪼개서 강남구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만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만 나오고 강동구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쪼개진 상태, 그 쪼개진 상태가 데이터 프레임 그룹바예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 데이터 프레임 각각에서 쪼개져 있는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통계값을 적용할 컬럼이나 혹은 컬럼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매매 가격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들이 지금 이런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들을 선택이 된 거예요. 그 컬럼에다가 무엇을 하자? aggregate라고 하는 함수를 하자. 만약에 평균만 계산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평균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불러버려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카운트, 평균, 최소, 최대를 다 한꺼번에 계산하시려면 집계하다, 적용하다, 집계하다라고 하는 aggregate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aggregate 과정이 뭐냐면 각각의 컬럼에다가 함수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부분 집합에서 카운트, 평균, 최소, 최대를 계산하고 두 번째 부분 집합에서 카운트, 평균, 최소, 최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각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다? 그 과정을 그룹 바이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그로게이트까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함수 이름 카운트, 그다음에 민, 최소값이 민, 최대값, 맥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행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얘와 얘가 행으로 합쳐지고 똑같은 컬럼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카운트, 평균, 최소값, 최대값인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림 이해되시죠?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을 묶어서 그 다음에 통계를 적용할 컬럼에다가 함수들을 적용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프레임이죠. 네, 자 중형 사이즈만 따로 봤어요. 중형 사이즈만 따로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미니멈과 맥시멈을 보면 아까는 뭐 1억밖에 안 되는 혹은 1억도 안 되는 뭐 그런 아파트들도 보였지만 지금은 뭐 1억도 안 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최소값, 최대값을 보면 뭐 적어도 뭐 2, 3억 이상 뭐 그런 아파트들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리절트 원수. 그래서 여기 이거를 저장해 놓고 그 결과를 뭐 카운트로 소팅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뭐 평균 값으로 소팅을 해보거나 민으로 소팅을 해보거나 맥스 값으로 소팅을 해보면 되겠죠. 이 결과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저장만 하게 되면 출력되는 게 없죠. 저장만 하면 출력되는 게 없고 그거를 출력해보자 이렇게 해야 그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매매 건수 상위 10개 동을 찾아볼까요? 아 9죠. 죄송합니다. 10개 9를 찾아보면 자, 저 리절트를 정렬을 하시면 돼요. 정렬, 소트.
무슨 컬럼이냐면 카운트 컬럼이죠. 여기로 정렬하는 거잖아요. 여기로. 그렇죠? 대충 보면 강동구가 104건, 구로구가 106건, 성북구가 118건. 아마 이런 데가 상위 지역일 것 같죠? 네.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센딩. 이건 오름차순이잖아요. 이거를 아니다. 오름차순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림차순. 아까 보셨던 성북, 구로, 강동, 강서, 동작, 송파, 은평, 노원. 매매 건수로는 강남 3구가 등장하지 않죠. 아마도 이거는 강남 3구는 워낙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만큼 거래가 그만큼 조금 덜 이루어지는 거고 그나마 서울에서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거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성북구가 제일 많고요. 10위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68건. 한 달 동안에 68건이 생겨났습니다. 그래프 요거는 그래프 그려볼까요? 요거는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러려면 변수를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요것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것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도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거예요. 막대 그래프가 탑 10, 탑 10에서 카운트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카운트를 보려고 하는 거고 탑 10의 인덱스를 Y축으로 놓으려고 하는 거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게 되면 3위까지 그죠? 네. 여기까지가 거래 건수가 좀 많고 그러니까 거의 100건 이상 100건 이상은 1, 2, 3 성북, 구로, 강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위부터는 100건보다 작죠.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거래 건수가.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아마 서울 시내에서 아마 2019년이 어떻게 아파트들이 그 분양이 됐는지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물론 이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만 분양을 한 건 아니어서 그 오래된 아파트도 매매가 되고 신규 아파트 분양도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아무래도 매매 건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매매 건수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면적이 84에서 100 정도까지가 많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양 물량도 꽤 될 거예요. 그거는 건축의 연도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건축의 연도로 보면 되겠네요. 2019년에 건축이 된 아파트들만 위주로 보면 신규 분양일 테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저는 뭐 최소값, 최대값 전부 다 그 정렬해서 보자라고 했는데 평균 가격만 한번 볼게요. 평균 가격만. 아마도 거래 건수와 평균 가격은 또 다른 순서를 보여줄 거예요. 많이 다른 그런 순서가 보여질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그 서울시 중형 아파트 동별 매매 가격 평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중형 아파트 동별 가격이 리절트부터 보면 되나요? 리절트. 네.
리절트가 죄송합니다. 동별이 아니라 구별로 했었죠, 우리. 리절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뭐 했었냐면 구별 아파트의 거래 건수와 매매 가격의 평균 최소 최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리절트. 중형 아파트까지 한 거였었죠. 84에서 100 그거까지 한 거였었죠. 요거를 뭐만 하면 되겠다. 이거를 sort만 하면 되겠다. sort를 무슨 컬럼으로? 평균 컬럼으로. 평균 컬럼으로 해주시고 ascending 오름차순이죠.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는 김에 변수를 바로 만들어서 변수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많이 다른 거 보이시죠? 매매는 성북, 구로, 강동, 강서 이런 순서로 매매가 많이 일어났지만 평균 가격으로 보면 서초, 강남, 용산, 성동, 송파 이런 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거래 건수는 100건이 되진 않아요. 거래 건수가 100건을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40건, 35건에 대한 그런 평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15억 6천, 12억 2천, 10억 3천, 10억 이런 가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평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탑10 제가 안 했군요. 탑10 안 했군요. 그럼 이왕 보면 하위도 밑에서 같이 볼까요? 하위도 같이 보면 도봉구 4억 5천밖에 안 돼요. 5천 밖에라고 해야 되나? 4억도 큰 돈인데. 중랑구 5억 4천, 금천구 5억 5천, 강북구 5억 6천, 노원, 성북 이런 데를 보면 6억, 5억 이런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구들을 보면 좀 10억은 안 되는 뭐 적어도 5억, 6억 이런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그런 구가 그 매매 건수가 조금 많았던 거고요. 5억이나 6억대에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10억, 15억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매 건수 자체는 100건이 되진 않아요. 100건이 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순서가 보이죠. 탑10이라고 하려면 여기 헤드까지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탑10이 되는 거죠. 서초구에서부터 중구까지가 보입니다. 중구까지. 막대 그래프 그려보는 것까지만 하고 저희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X축은 이번에는 평균으로 그리시는 거고요. Y축은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탑10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탑10이죠. 탑10. 여기서는 뭐 그래프가 거의 대부분 막대 그래프밖에 안 그려서 막대 그래프밖에 안 그렸는데 뭐 다른 더 좋은 시각화 방법이 있을 생각이 되시면 그런 걸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가격 평균의 그 순위를 보면 서초 강남이 비슷하고요. 서초나 그 강남 쪽을 보면 15억 이상이 되는 비슷한 그런 가격이고요. 용산은 평균 가격이 좀 떨어지죠. 강남, 서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싼 아파트도 있고 비싼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런 거여서 그렇고요. 근데 그래도 10억이 넘죠. 그래도 10억. 네. 그 다음은 성동인데 성동구도 10억이 넘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잘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송파 정도까지겠네요. 물론 위에 숫자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더 알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확실한 숫자는 위에서 찾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찾은 걸로 보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서초, 강남, 용산, 성동, 송파가 평균 가격이 비싸구나. 그 중에서도 서초와 강남은 정말 비싸구나. 그 다음에 뭐 중구, 종로구 이런 쪽도 비싼 편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데이터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희 내일부터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분석이었다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그쵸? 강남구에 무슨 동에 그 다음에 아파트 넓이는 뭐 면적은 어떻게 되고 지하철역에서는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주위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아파트가 있고 저기 뭐 마트 대형 마트가 있고 혹은 뭐 반경 얼마 이내에 뭐 뭐 재래시장이 있고 반경 뭐 1km 이내에 맥도날드 개수는 몇 개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숫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가 될까 이런 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 있겠죠. 지금처럼 지금 이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한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었어요. 기껏 해봐야 그 뭐예요? 컬럼 변수의 개수가 10개도 10개? 12개? 12개였죠. 그렇죠? 네.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은 기껏 해봐야 12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데이터들을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들. 지하철역에서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지하철역과의 거리. 가장 가까운 마트, 대형 마트까지의 거리. 가장 가까운 시장까지의 거리. 뭐 반경 1km 이내의 학교의 숫자. 유치원 숫자, 초등학교 숫자, 뭐 중학교, 중고등학교 숫자. 그 다음에 반경 1km 이내의 편의시설. 편의시설들이 뭐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병원이라든가, 혹은 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옆으로 붙는 거예요. 컬럼으로.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무엇을 예측해 보겠다?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해 보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 보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라.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머신러닝이에요. 사람이 직접 그 계산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은 뭐 A 곱하기 아파트 면적 더하기
B 곱하기 뭐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뭐 그다음에 더하기 C 곱하기 뭐가 될까? 뭐 학교 개수.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런 공식을 컴퓨터한테 만들어내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한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할 겁니다. 숫자를 예측해보는 수치 예측, 그 다음에 분류, 예를 들자면 뭐 이미지 분류 같은 거,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에 있는 게 사람의 얼굴이냐 동물의 얼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아니면 뭐 반려동물의 사진인데 그 반려동물이 강아지 사진이냐 고양이 사진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내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될 겁니다. 완전히 또 좀 더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내일부터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와 함수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머신러닝을 하는 동안. 하다 보시면 재미 있으실 거예요. 아닌가? 지금 분석하는 거 어떠세요? 재미 있으세요? 재미 없으세요?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데이터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 봤어요. 겟마인더는 뭐 전 세계 자료였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좀 우리 현실에 좀 가까운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본 건데 어떻게 좀 약간 그 감이 오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일부터는 머신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판다스, 특히나 판다스하고 매트플러립. 데이터 프레임 조작하기 위한 게 판다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위한 게 매트플러립인데, 교재,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교재는 제가 참고서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그 뒤쪽에 있는 인덱스 찾아보셔가지고요. 찾아보기 있으니까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이렇게 참고서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한 20분 정도 시간 남았죠. 정리하시면서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